자, 이번에는 명제 문제풀이 좀 할게요. 숙제 부분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진리집합 파트인데 진리집합은 여러분들이 포함관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로 되어 있을 때 지금 P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그냥 풀어버려. 알겠어요?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냥 아예 그 해를 가지고 집합 원소로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저 식으로 그냥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는 x가 뭐뭐예요? 2랑 1인 거죠.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은 2랑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집합도 마찬가지 방정식이니까 x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을 하면 되는 거니까 x가 0이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보자. 조건 not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야. 그러면 not p는 뭐예요? 나피는 P가 아닌 거니까. 그죠? 2하고 1이 아닌 거야. 마이너스 2랑 2 사이의 정수 중에서 2랑 1이 아닌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 중에 X는 2도 아니야, 1도 아닌 애들. 그리고는 뭐야? 그리고는 교집합이죠. Q는 방금 구한 요 원소들이야. 그러니까 이 원소들 중에서 2랑 1이 아닌 걸 고르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명제의 참고지를 판단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쌤이 풀어주는 것 중에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해서 풀면 되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쌤이 그걸 틀렸으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하나씩 봅시다. 10번을 예를 들어서 보는데 명제인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를 고르라는 건 나중에 필요충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작으면 양변에다 C를 더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학 이론은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양변에다가 C를 곱할 때는요. 부등호잖아요. C가 음수거나 이거이면 어때?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등호 방향 바뀌잖아. 그럼 얘는 틀린 거야.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거예요.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여기다가 A가 마이너스 B랑 같은 것도 있죠. 예외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서 참고지 판단하는 연습을 해 놓으면 나중에 수학하에 도움이 될 거고 11번이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의 발레인 건데 뭐냐면 쌤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발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차집합의 원소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발레라는 이 원소는 소속이 어디냐면 가정에는 포함이 되는 원소인데 그러나 결론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입니다. 가정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으면 P라는 집합 안에는 들어가는데 결론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차집합이다. 차집합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누구랑 누구의 차집합이냐? 가정이 not Q죠. not Q이면 not P이면 Q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not Q에는 들어가 있으나 not Q에는 들어가 있으나 Q not P죠. 자꾸 not Q래. not P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Q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not P의 원소가 뭐예요? not P의 원소는 3이랑 5랑 2예요. 그런데 Q의 원소가 뭐죠? Q의 원소는 3이랑 5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발레인 원소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쌤이 한 것처럼. 가정에 포함되는 원소들 중에서 결론에 없는 걸 찾으면 돼요. 여기는 그쪽 파트예요. 그러니까 차집합을 말하는 파트다. 오케이? 그래서 16번 같은 것도 이걸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인 발레가 6분이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방금 한 대로 해보자. 정수인 발레야. 정수만 고를 거야. 그래서 not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인 발레는 일단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집합의 차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집합을 P, 얘를 Q라고 하면 결국에는 Q, P의 여집, 자 보면은 not P니까 이걸 집합으로 표시하면 P의 여집합, 차집합 Q의 원소가 바로 정수인 발레. 그러니까 발레는 많아. 근데 그 중에 정수가 6분이라고 하는 거지 원소는 더 많을 수 있죠. 수직선이니까. 그러면 이걸 집합 연선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원소를 다 찾고 할 수가 없지. 정수. 그러니까 정수를 찾아놓은 다음에 정수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K값의 범위를 찾기 힘들어집니다. 알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발레는 많아요. 근데 정수인 발레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수직선의 문제를 풀 건데
이 집합의 원소의 여기 안에는 정수가 6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연산을 해보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결국에 이건 어떤 원소가 되겠습니까?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P 여집합과 Q 여집합을 찾아서 교집합을 찾는 방법, P 합집합 Q를 찾아서 여집합을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을 그려서 보면은 자 수직선에서 P는 지금 뭐예요? 자 P를 표시해 보면 2에서 6까지입니다. 그죠? 2에서 6까지 여러분들 2에서 6이고요. 이게 P예요. 그 다음에 Q는 어디입니까? 5보다 작다. 자 5가 한 이쯤 있다고 볼게. 5보다 작다 하고 그 다음에 또는 K보다 크다. 자 K를 쌤이 임의로 그냥 여기다가 세팅을 할게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이 합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들인 거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영역을 표시했을 때 이게 합집합이 어딘지 그리고 합집합이 아닌 곳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합집합이 아닌 곳은 이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포함을 해요. 오케이? K가 만약에 6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수직선 전체를 다 덮어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Q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알겠어? 이게 Q야.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안에 원소가 정수인 원소는 6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미 6이 들어가 있죠. 색칠되어 있으니까 6부터 K까지인 거야. 따라서 여기 집합이 6에서 K까지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K가 만약에 정수에서 7 됐어. 그럼 어때? K가 7이면은 X는 6에서 7인데 그럼 두 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를 이 부분만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알았죠? 자,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선생님이 좀 따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야. 자, 현재 6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7 한번 체크합시다. 알았지? 7, 8 볼게요. 그러면 K는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6밖에 없는 거야. 여기 있는.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6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같아도 돼요 사실은. 알았어? 같아도 되고 7은 되면 안 됩니다. K의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쌤이 수업 시간에 여기 시험 보면 등호 때문에 많이 틀린다고 하잖아.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17번 볼게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세 집합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자 참인 명제는 무조건 어때야 돼?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 집합이 결론 집합 안에 포함돼야 됩니다. 가정 집합이 결론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A는 B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알겠지? 포함 관계를 따지면은 A는 B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씩 따져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서 보는 거야. 1번 Q하고 P는 포함 관계가 네 있죠. Q면 P가 맞아요. 오케이? Q면 P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면 P 맞죠? R은 P에 포함되고요. not P면 R이다. 어때요? 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R이 이미 지금 2번에서 R이 P에 포함됐으면 뭐 이미 다 배워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우 명제라는 게 있었어. not P이면은 무조건 뭐 해야 돼? not R이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포함 관계 한번 봐볼게요. not P이면은 R에 포함됩니까? not P는 아예 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집합을 찾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써.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Q이면은 P다라고 하는 게 참이면 어때요?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차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 5번은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 딱 봤을 때 다 따질 필요가 없이 이들 둘이 서로 대우 관계야.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 참인 거지. 얘도 대우야.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도 참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3번이 정답이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Q이면 P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순서가 뭐냐? 첫 번째, 내가 그릴 수 있는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것들, 확실한 것들만 표시를 하세요. 지금 2A-3 얼마인지 모르니까 표시를 못 하잖아. 그런 경우 일단 냅둬.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표시하자. 알았지? 자, Q부터 표시를 할게요. 자, Q를 좀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 Q를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뭡니까? X가 여러분들 X는 6이에요. 그죠? X는 6입니다. 6이 여기가 P예요. Q예요 이게. 자, 그러면 R은 뭡니까? R은 원소가 두 개네요. 그죠? 원소가 두 개입니다. X가 3하고 1이네요. 그래서 2라고 3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R입니다. 여기 R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Q예요. 여기다가 이제 P를 세팅을 할 건데 P는 어떻게 생겼어? 쌤처럼 해봐. P는 이렇게 생겼지. 2A 빼기 3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옮기는 거야. 알겠죠? 이걸 옮겨요. 그래서 옮기다 보면은 지금 해당되는 영역이 지금 여기잖아. 왼쪽. 근데 보면 Q이면 P다가 거짓이 돼. 무슨 말이야? Q는 원소가 하나니까 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은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말은 6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6은 이렇게. 그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멘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2A-3이랑 6은 등호가 어때요? 돼요? 2A-3이 6이 되더라도 포함될 수 없어. 왜? 2A-3은 등호가 빠졌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R이면 P는 참이다. 무슨 말이야? R의 원소는 R의 집합은 P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1, 3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1, 3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2A-3의 위치는 여기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2A-3의 범위는 3을 포함하면 안 되지. 2A-3이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포함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P라는 집합은 2A-3 자체는 포함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6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야. 요 부분,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모두이나 어떤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이 지금 제대로 나와 있죠. 하나라든가 모두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이 만약에 얘가 거짓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거짓이려면 언제 거짓이냐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짓이야. 어떤이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려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하나 골라서 요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공집합이 아닌 이런 말도 신경을 써야 돼.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스몰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하자. 자,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랬거든. 그죠?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 일단은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건 뭐 참이는 원래 말이잖아. P가 Q 여집합에 포함되면 그게 이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 P가 자 전체 집합이면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명제가 성립하겠죠. 그죠? 그러면 4번은 뭐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게 거짓이 되려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데 P가 이미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지?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가능하죠. 어떤 이 더 넓은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은 어떤 X에 성립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더 광범위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알았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고 있죠. 그 다음에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 P다는 참이다. 그치? 성립하는 원소가 P 하나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겠다. 여기가 중요하거든.
역, 대우, 참. 그러니까 역이랑 뭐 대우 이런 애들의 참거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쌤이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29번 수직선을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자, 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직선이 나오면 어떻게 하랬어? 부등호가 나오면 먼저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야지. P는 그릴 수 있는 상황이죠. P 부등식을 풀면 절대값이 12보다 작다는 건 x-2가 1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그럼 x는 결국에 14하고 마이너스 14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수직선을 그거 보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14 요 범위가 될 거고요. 이게 P입니다. 근데 여기 참이 되도록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안 보고 풀어가지고 틀린다고. 그래서 여기 참이 된다라는 문제를 읽는 순간 역을 써. 여기 뭐야? 뒤집은 거죠. P이면 Q가 참인 건 관심 없고 Q가 P에 포함이 되는 이 상황만 만들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풀어야겠죠. 얘 풉시다. 여러분 이거 풀게요. 이거 어떻게 되죠? x제곱이 k제곱 이하고 x가 k잖아. 자연수 k니까 양수라서 마이너스 k 요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k에서 k까지고. 얘 생김새를 잘 보면 그냥 되는 모양이 아니고 대칭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10부터 14랑은 달라요. 0이 지금 이쯤 있거든. 마이너스 10 쪽에. 그럼 얘가 양쪽에 벌어질 때 똑같이 벌어져야 돼.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k하고 k가 뭐 범위가 단순하게 이 안에 들어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k랑 k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간격도 똑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닿겠냐? 마이너스 10한테 먼저 닿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에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 10이 되는 거죠. 알겠지? 점점 벌어지다가 14까지 갈 필요가 없어. 14까지 가면 왼쪽은 이미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파트는 사실 참거짓만 판단할 줄 알면 된다고 쌤이 이야기를 했죠.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성립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고,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걸 식으로 써보면 P하고 Q가 어떻게 돼 있어?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지. 자, 1번부터 찾아볼게요.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그리고는 말이 안 되는데 또는은 되거든.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커요. 둘 다 1보다 작으면 더해서 2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는 둘 다 얼마? 둘 다 0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0이 되는데, 그래서 얘는 p이면 q는 됩니다. 그럼 보자. q이면 p는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q이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0이면은 굳이 둘이 0일 필요가 없이 세제곱이니까, 그죠? 세제곱이니까 2 부호만 y가 마이너스 x면은 그래도 0 된다고. 그러니까 화살표가 반대쪽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지? 1번도 마찬가지야. 1번도 이쪽 화살표만 되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둘 다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지. 하나가 3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10이면 더하면 2보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얘도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3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게 좋은데,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따로 떼와서 좀 볼게요. xy 플러스 1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자, q이면 p인 거는 어렵지 않게 따질 수가 있고, 요거 알아두세요. 알죠? 이 부분. 얘는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이렇게 넘겼어. 자, 넘겨서 이걸 보면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알겠죠? 자, 묶어볼게요, 여러분들. x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거든. 이해됐니?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한 거야. 수학 상에도 나와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이랑
1-y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42번 이야기는 뭐냐면 x-1 y-1이 알지? 0보다 크다. 이 멘트를 이렇게 넘기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죠? 알겠습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인 건데, 그러면 이 부등식은 참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두세요. 요거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는 식 수업 시간에 확인하랍니다. 자, 4번.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4번은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C에 포함된다고 해서 A, B, C의 포함 관계가 저렇게 세 개가 연달아 되는 경우는 아니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P이면 Q가 성립하겠냐고. 또는이니까 P이면 Q는 성립하죠. 근데 Q이면 P는 성립 안 하지. Q이면 P는 성립 안 해요. 5번 X 플러스 Y가 유리수라고 해서 둘 다 유리수입니까? 둘 다 유리수면 X 플러스 Y는 유리수죠. 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를 더하면 유리수지만 각각은 무리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거지 때문에 화살표를 양쪽을 다 따져야 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알았지?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여기가 명제가 어려운 거는 명제 이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수학적인 이론들을 물어보는 거, 판단을 하는 걸 어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 질문인 거 체크를 한 거 보고 수업 시간에 몇 개는 잡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건 별표 해오고 숙제를 진행하세요.